80만을 찍어야 되거든요. 지금 40. 와, 너무 쉽지 않아. 자, 시작하자. 자, 300쪽 보도록 하고 저번 시간에 유형 7번까지 했었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유형 7번이 좀 우리가 주어진 비합적 조건이 조금 특이했었죠. 그쵸?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자, 우리가 am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자, 그리고 p am 마이너스 알파 이런 걸로 우리가 정리한 다음에 얘네를 각각 뭐라고 새로운 수열일 bn 플러스 1과 새로운 수열인 bn을 우리가 정리해서 등기수열로 보기로 했었죠. 맞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형태만 끄집어낼 수 있다면 등기수열 문제 푸는 것 자체가 어렵진 않았을 거야. 맞지?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유형 7번까지 하기로 했는데 혹시 유형 8번 문제 풀어본 사람 있어요? 시연이라든지. 풀었어요. 그래서 왜 풀었어? 모르겠어요. 자, 볼게요. 자, 유형 8번으로 넘어가서 다음은 뭐야? 결국 주어진 문장을 보고 수학적, 비난적 조건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보자는 거죠. 그쵸? 그러면 결국 이번에 우리는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거는 첫 번째 항이 뭐냐라는 걸 알아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n 플러스 1번째라는 항과 자, 그 다음에 n번째라고 하는 항의 관계를 우리가 찾아서 이거를 귀납적 조건으로 나타내는 게 우리 목적이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사실 첫 번째 항 구하는 것 자체는 어렵진 않습니다. 나와 있거나 아니면 한 번만 계산하면 될 거예요. 그치? 근데 우리는 주어진 조건을 보고 귀납적 조건인 관계식을 찾는 게 사실은 제일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맞아요? 자, 그래가지고 일단 자, 1745부터 자, 활용적은 여러분이 싫으니까 제가 천천히 하나씩 보도록 할 거고요. 301쪽에 보면 소금물의 농도는 빼도록 할게요. 1751번 뺄게요. 1751번. 50번도 정도. 알았어. 깐깐해, 진짜. 보다 보면 내가 말하겠지. 진짜. 자, 일단 1745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80리터의 물이 들어있는 수족관이 있다. 이번 주부터 매주 말에 수족관에 들어있던 물에 4분의 3을 버리고 20리터의 물을 새로 넣으려고 한다. 자, n번째 주 말에 수족관에 남아있는 물의 양을 AN이라고 하면 자, 그럼 첫 번째 양을 구하고 관계식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기존에 몇 리터가 들어있었냐면 80리터가 들어있었잖아. 이게 첫 번째 양은 아닙니다. 그렇죠? 맞아요? 첫 번째 항부터 먼저 구해보도록 하자. 그럼 첫 번째 항은 원래 80리터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 4분의 3만큼 버리고 그럼 4분의 1이 남아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뭐 하겠다는 거야? 내가 20리터의 물을 새로 넣겠다라는 거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계산하게 되면 시간은 몇이야? 40. 40 이렇게 되겠죠. 이게 첫 번째 항이 될 것 같아. 그치? 자, 그럼 관계식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자. 얘가 첫 번째 항은 아니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기존에 있던 물이니까 얘를 내가 0번째 항이라고 가정해서 생각해도 문제는 안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두 번째 물을 구할 때는 첫 번째 남아있던 물의 양의 4분의 3만큼 버리고 거기다가 다시 20리터를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치? 맞아?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겠어? n번째가 들어가고 여기 뭐가 들어가겠어? n 플러스 1번째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하적 조건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하는 거 있고 관계식 구했으니까 동현아 답은 몇 번이야? 4번이 되겠죠. 그쵸? 그치? 간단했어요. 그 다음 넘어가서 몇 번 볼 거냐면은 1749번을 보도록 하자. 1749번. 자, 1749번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 처음에 30리터의 물이 들어있다. 똑같네요. 30리터의 물이 들어있는데 자, 우리가 뭐 하고 싶대? 3분의 2를 사용한 다음에 4리터를 넣는 방법을 몇 번 시행했다? 10번 시행했을 때 수조 안에 남아있는 물의 양을 찾고 싶다라는 게 우리 미션이죠. 맞습니까? 자, 똑같이 가볼게요. 처음에 30리터가 있어. 그럼 첫 번째 양 구할 거야. 그럼 첫 번째 양은 처음에 들어있던 30리터에서 몇 분의 몇? 3분의 2를 사용했으니까 3분의 2이 남아있을 거고 자, 거기에다가 내가 4리터의 물을 추가하겠다라는 거겠죠. 맞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시연아 첫 번째 하면 14 맞습니까? 네. 네. 자, 그럼 관계식도 바로 나오겠죠. 자, n 플러스 1번째는 결국은 3분의 1에 an에 플러스 몇이 돼버려? 4 이렇게 돼버리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시연아 얘 지금 일반항의 형태가 p 곱하기 an에 플러스 뭐가 형태야? q의 형태잖아. 그치? 자, 저것도 그치 바로 왼쪽 보이죠? 그쵸? 우리가 일반항 AN에 대해서 1차례 꼴이 나오면 우리가 저런 식으로 변형하기로 했었잖아요. 그치? 그래서 몇 번째 항까지 구하고 싶다? 10번째 항까지 구하고 싶다라는 거. 요거 제가 계산 안 할게요. 알겠죠?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계산하기가 싫다. 만약에 저 방법을 까먹었다. 그럼 원래 수열이라는 게 뭐라고 했죠? 수를 나열하는 거라고 했죠. 직접 계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매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죠? 자, 계산은 제가 뛰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50번, 51번 소고했지만 우리 52번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알겠죠? 52번도 한번 해볼게. 1752번. 자, 1752번 보면요. n명의 학생을 두 조로 나누는 방법의 수를 an이라고 하겠다. 오호. 자, 다시 한번 n명의 학생을 몇 개의 조로 두 개의 조로 쪼개는 방법의 수를 an이라고 하겠다. 그때 an과 an 플러스 사이의 관계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 이거 좀 고민이 되는데?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잖아. 그쵸?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네.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두 명일 때 한번 해보자. 자, 두 명이라고 해보자. 그럼 시연아, 조를 두 개로 쪼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쵸? 맞지? 그러니까 뭐 핑구, 마이콜이나 마이콜, 핑구나 순서를 바꿔도 조를 나누는 건 똑같은 행위잖아요. 그치? 맞지? 그래서 한 가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작년에 우리 경우의 수 배웠잖아요. 그치? 경우의 수 문제 풀 때 이거 기억나? 내가 순서를 가지고 나열할 때랑 순서 없이 나열할 때랑 이거 두 가지 구분해야 돼. 근데 너네가 지금 아직 너네 그 옛날에 수열 가지고 배웠니? 기억나? 조금 흐릿하죠. 그럼 중학교 과정으로 설명해 볼게. 우리 이거 기억나? 자, 반 애들이 10명 있다. 내가 여기서 반장하고 부반장 뽑을 거면은 10 곱하기 9 했던 거 기억하지, 그치? 맞아요? 동현이, 시환이, 동현이, 반장, 부반장의 계급이 서로 다르니까, 그치? 맞아? 자, 근데 만약에 청소당번 2명을 뽑을 거다. 그럼 10 곱하기 9 한 다음에 뭐로 나눴어? 이거 나눴죠, 그쵸? 시환이, 동현이나 동현이, 시환이나 이건 중복되는 경우일 수니까, 그치? 그래서 얘는 순서가 존재하고 얘는 순서가 없는 거죠, 그쵸? 그거에 따라 경우의 수가 다르지?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떤 인원수를 가지고 주계조를 만들 때는 순서가 상관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거 고려해서 생각해야 돼. 자, 3명일 때 한번 해보자. 자, 3명일 때는 어떻게 될까? 두꺼지. 그러니까 조금 헷갈리죠, 그쵸? 앞에 볼까? 그래서 우리가 분할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생각을 해야 돼. 해도 돼요? 자, 그럼 내가 이거 3명이기 때문에 3명, 빵명 이렇게 조를 쪼개는 건 말이 안 되지, 그치? 그럼 2명, 1명 이렇게 쪼개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이렇게 생각하자. 첫 번째 조를 내가 만들 때 3명 중에 2명을 선택한다고 생각해보자. 이 조합이라고 하는 게 순서가 없는 겁니다, 그쵸? 그냥 뽑는 거야. 자, 그럼 나머지 1명은 자기 혼자서 그냥 조를 이루겠죠. 요거 10 기억나요? 조합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 그럼 이렇게 할까? 자, 3명 중에 2명을 선택한다라고 생각해보자. 그냥 이렇게. 알겠지? 내가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푼 거야. 너네 경우에 생각 안 날 것 같아서. 봐봐. 자, 그러면 3명 중에 1명 뽑을 거고 2명 중에 1명 뽑을 거야. 괜찮아? 자, 그런데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으니까 2로 나눠도 되겠죠. 청소당당 2명 뽑듯이. 그치? 그럼 나머지 1명은 자기 혼자서 그룹핑 할 테니까 그냥 이게 끝이겠죠. 괜찮아? 요거까지 이해돼, 그러면? 자, 그럼 요거 계산하자. 시간은 몇 가지야? 3가지가 되겠죠. 괜찮아? 자, 그럼 4명 해볼까? 4명 어떻게 해볼까? 이게 이제 4명에서 좀 헷갈리는 거야. 왜? 그냥 조를, 인원수가 똑같은 조로 쪼개는 게 아니라 인원수가 달라도 조만 쪼개면 되는 거니까 3명 1명일 때 있고 2명 2명일 때 있잖아요. 그치? 맞아? 이걸 조심해야 돼. 그래서, 자, 한번 해볼게. 자, 4명일 때는 처음에 3명 뽑아서 조 만들고 1명 뽑아서 조를 만든다고 생각할게.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4명 중에 1명 뽑고 3명 중에 1명 뽑고 2명 중에 1명 뽑을 거 아니야. 그치? 맞아? 그럼 얘는 뭐로 나눠야 될까?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는 거 이해돼? 그치? 만약에 내가 ABC를 뽑았다고 생각해보자. ABC나 ACB나 BAC나 BCA나 CAB나 CBA나 이 6가지가 다 똑같은 경우 하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3명을 순서대로 나열할 조건으로 뭐 해줘야 돼? 나눠줘야 돼. 이거 이해되시나? 중복되는 거는 하나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꼭 나눠줘야 돼. 괜찮아? 근데 거기다가 나머지 1명 남았으니까 1을 곱하면 되겠지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약분해서 계산하자. 그럼 얘는 몇 가지? 일단 4가지가 돼. 근데 그 다음에 그게 문제야. 2명 쪼갤 때. 이게 문제인 거지. 자, 그럼 2명 쪼개볼게. 자, 4 곱하기 3. 그리고 순서가 상관없으니까 2 곱하기 1 이렇게 할게. 괜찮아? 자, 그럼 그러면 나머지 2명 남았잖아요. 그치? 그럼 나머지 2명은 2명, 1명 뽑고 얘도 순서가 상관없으니까 2 곱하기 1로 나누겠죠. 맞습니까? 근데
봐봐. 지금 첫 번째는 첫 번째 그룹이 3명이고 두 번째 그룹이 1명이잖아. 그치? 얘는 첫 번째 그룹도 2명, 두 번째 그룹도 2명이잖아. 그치? 그러면 봐봐. 내가 2명 이렇게 뽑았어. 이렇게 바꿔도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이건 같은 거지. 그치? 그러면 같은 그룹의 개수만큼 나눠줘야겠다. 어렵죠, 그쵸? 그럼 계산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다음에 내가 병에서 또 하면 할 테니까 너무 마음에 들지 마. 4, 4, 4, 세 가지. 그럼 총 몇 가지가 돼? 7가지가 되지.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한 번만 더 할게. 알겠죠? 자, 이번엔 몇 명 기준으로 한번 해볼까? 5명 기준으로 보겠죠. 자, 그럼 5명일 때 볼게. 자, 그럼 5명일 때는 그룹을 나누는 방법이 좀 많아요. 4명하고 1명일 때, 3명하고 2명일 때. 이렇게 2개밖에 없다, 다행히. 그치? 자, 그런데 인원수가 똑같은 그룹은 없잖아. 그치? 그럼 마지막에 했던 것처럼 2분의 1을 하는 케이스는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치? 그럼 계산해보자. 자, 그럼 처음에 이렇게 되겠다. 식이 좀 길겠네.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인데 얘를 뭐로 나눠줘야 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1 뭐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너네가 오랜만에 해서 승을 가져와를 까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써서 하는 거야, 그냥. 알겠죠? 그럼 5가지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는, 자, 5명 중에 3명을 선택해야 되니까 5, 4, 3이 될 거고, 3명 뽑았으니까 당연히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2명 남았네. 자, 2명이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약분 이렇게 될 거고요. 3, 2, 3, 3, 2 몇 가지? 10가지. 자,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자, 그렇게 되면 총 경우에서 몇 가지가 돼? 15가지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몇 번째 항부터? 자, 두 번째 항부터 5번째 항까지 구한 거잖아요. 괜찮니? 자, 그럴 때 여기 성립하는 관계식 직접 찾아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시간이 따라왔어? 넘어갈게요. 요거 필기만 해줘요. 2명, 3명, 4명, 5명일 때 경우의 수가 몇 개인지만 써주자. 나머지는 너네가 해도 되니까. 그러면 너네가 봤을 때 이게 지금 봐봐. 마무리까지 하자면 봐봐. 첫 번째가 경우의 수 몇 개였지? 한 가지. 한 가지. 세 가지. 그다음 7가지. 15가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럼 관계점 생각해볼게. 얘들아 봐. 여기에다가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더하기 1 하면 3 되는 거 맞자? 여기에다가도 뭐 하면 돼? 곱하기 2하고 더하기 1 하면 7 되죠. 마지막에 얘도 뭐가 되겠어? 곱하기 2하고 더하기 1 하면은 뭔가 보이겠네. 그치? 맞니? 그럼 몇 번? 1번이 되겠네. 괜찮아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두 번째 갈게요. 주기를 이용해 허출하기. 자, 주기를 이용하겠다는 건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노가다를 요구하겠다라는 겁니다. 단지 주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노가다할 게 한정적이겠죠. 규칙성이 만약에 10가지다. 그러면 9번까지만 구하면 되는 거고, 그쵸? 규칙성이 만약에 6가지다. 그럼 5개까지만 구하면 되는 거고, 그쵸? 이렇게 확인되는 거겠죠. 아무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53번 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지금 비납적 조건이 개 그지 같아요. 그쵸? 맞죠? 자, 화이팅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항이 1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n 플러스 1번째 항이라고 하는 게 유리함수처럼 생겼죠. 자, 그래서 보니까 자, 3배의 an 마이너스 1. 자, 그리고 3배의 an 플러스 1. 두 번째 항 구하는 것까지 괜찮은데 항이 점점 커질수록 계산하는 게 좀 더럽겠죠. 그쵸? 천천히 꼼꼼히 해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항 구해보자. 자, 두 번째 항 구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다. 1 대입하면은 2분의 4, 즉 2가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 다음 세 번째 항 구하자. 직접 다 구할 거야. 자, 세 번째 항 구하게 되면 자, 6 곱하기 5분의 6, 7 이렇게 되나요? 맞아? 6 빼기 1, 6 더하기 1 맞니? 잘못됐나? 두 번? 위에 봐. 2AN. 소리. 이해했구나. 그럼 이거 조금 바꾸자. 자, 다시 바꿀게. 자, 그럼 1 대입하게 되면 2분의 1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1. 정말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다시 대입하자. 1 이렇게 되니? 자, 맞아요? 시작부터 난간에 동작할 것 같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봅시다. 대입하게 되면 2분의 3 빼기 1. 자, 그 다음 얘는 뭐가 돼버려? 1 빼기 1. 뭐가 돼버려? 0이 돼버리네. 아니? 나 계산이 약한가? 자, 그럼 네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0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돼? 자,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 되니까 뭐가 돼? 1 되겠네? 보면 규칙성이 몇 개 있죠? 3개가 존재하겠죠. 그쵸? 3개 존재하겠지. 자, 그때 뭐라고 돼 있어? 12번째까지 더하라고 하니까 시연아, 얘가 몇 쌍이 있는 거야? 네, 써. 4쌍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2분의 3 곱하기 4쌍이니까 계산하면 6 되겠죠? 그쵸? 네. 1번이 될 것 같네요. 얘들아, 편법이 없어요. 그쵸? 정말 순수하게 여러분이 조금 고생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네. 제가 좀 더 고생해야겠죠? 1758번 보겠습니다. 왜냐면 4제곱 끝나서 좀 짜증날 것 같지 않아? 그치? 네, 할게. 자, 1758번 보니까, 자, 첫 번째 항이, 자, 1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기하적 조건 보도록 할게요. 자, n 플러스 1번째 항이 조건이 두 개로 쪼개지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 자, 2분의 1 an이래. 자, 근데 첫 번째 식을 쓸 수 있는 조건이 그 전에 항이 수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써야 돼. 그쵸? 자,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 4제곱근 2라고 되어 있네. 4제곱근 2에 an이라고 되어 있죠. 얘는 an이 당연히 2보다 작을 때 쓰라는 거겠죠. 자, 그럴 때 아하 2020번까지 구하래. 당연히 규칙성이 있겠죠. 맞습니까? 천천히 한번 해보자. 자, 첫 번째 항 1이었고요. 자, 그냥 두 번째 항 바로 갈게요. 자, 두 번째 항 구하게 되면 시연아, 자, 그 전 항이 2보다 작잖아. 그치? 여기다 대입해야겠네. 그럼 대입하게 되면 4제곱은 뭐가 돼? 2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항 가자. 동현아, 얘도 당연히 2에다가 어쨌든 루트를 씌운 거니까 작겠죠. 맞습니까? 여기다 또 대입하게 되면 얘 뭐가 돼? 그냥 2제곱근 2가 되겠죠. 맞니? 실제로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4제곱근 2 곱하기 4제곱근 2가 되니까 4제곱근 4가 되면서 정리하면은 2제곱근 2 이렇게 되겠지. 괜찮니? 자, 그 다음 네 번째 가겠습니다. 시연아, 네 번째 가게 되면은 세 번째를 또 곱할 거잖아. 그치? 맞니? 계산하면 어떻게 돼? 2하고 이렇게 되겠지? 2의 세제곱. 4제곱은 2의 세제곱 맞아? 그치? 그럼 얘를 이렇게 가자. 그냥 헷갈리니까. 4제곱은 2의 제곱. 이렇게 가자. 괜찮아? 자, 그럼 다섯 번째 가자. 자, 다섯 번째. 그러면 동현아, 아직 2의 4제곱이 안 됐으니까 2보다 작겠죠. 그쵸? 그치? 다시 한번 또 대입하게 되면 얘는 그냥 여기서부터는 2가 되겠죠. 자, 그럼 여섯 번째 바로 갈게. 여섯 번째 가는 순간, 시연아, 이번엔 2가 됐으니까 위에다가 대입하겠죠. 다시 뭐가 돼? 규칙성 몇 개 있어? 5개 있겠죠. 맞아요? 자, 그럼 2020을 5로 나눠야겠네? 5로 나누면 떨어지죠. 그쵸? 나누어 떨어졌으니까, 시연아, 5개 중에 누구랑 같은 거야? A고. 얘랑 똑같은 거죠. 그쵸? 나머지가 0인 것끼리 같겠죠. 동현이 괜찮아? 오케이. 답은 2가 되겠죠? 1번.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주기를 조금 나와 있는 문제가 될 거고요. 자, 1760번 말로 할게요. 1760번 보니까 첫 번째 항이 1인 수열인데 지금 가의 기납적 조건 보니까 시원한 무슨 수열이야 결국?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이죠? 근데 그 등차 수열의 규칙성이 6개 있다고 하잖아. 그치? 그럼 우리 첫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만 고려하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런데 면을 구하래? 50번째 구하래. 그럼 50을 6으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 몇이야? 50을 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죠. 그쵸? 그럼 결국 두 번째 항 찾고 싶다는 거지. 그럼 답은 1번이 되겠죠. 4. 그쵸? 동영이 빨랐어? 괜찮죠? 그냥 우리는 3단계짜리 위주로 좀 하자. 알겠지? 그러면 시원아, 내가 63번 하나랑 65번 하나 딱 좋을 것 같아. 그치? 오케이. 그거 두 개 하도록 할게. 63번 먼저 보고 있어. 자, 1763번 자 보면요. 자, 가 조건이 AN은 자, N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뭐라고 돼 있어? N이 1부터 5까지라고만 돼 있네. 자, 그럼 나 조건이 AN 플러스 5는 AN하고 똑같다? 자, 죄송합니다. EAN하고 똑같다? 얘 봐봐. 규칙성이 5개인데, 봐봐.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항 있잖아. 그럼 그 다음에 규칙성으로 갈 때는 몇 배가 돼 있다?
2배가 다 돼 있다는 거지, 그렇지? 똑같진 않아. 5개씩 규칙성이 있는데 그 규칙성마다 2배씩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괜찮아요? 자, 그럴 때 뭐를 구해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첫 번째 항부터 구하게 되면 첫 번째 1, 두 번째 2, 그 다음 3, 그 다음 4, 그 다음 5가 될 거고요. 자, 여섯 번째 항부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죠. 1 곱하기 2가 되고, 2 곱하기 2가 되고, 자, 3 곱하기 2가 되고, 4 곱하기 2가 되고, 5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지. 맞죠? 이게 5번째부터 다시 한번 6번째부터 10번째 항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근데 얘네를 몇 가지 더하겠대? 5p만큼 항의 개수를 더했을 때 1905가 되는 상수 p 값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죠. 오호. 그러면 봐봐 얘들아, 조금만 생각해봐. 자, k가 1부터 5p라고 했을 때 얘가 뭐라고 돼 있어? ak라고 돼 있고 얘가 1095라고 돼 있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항의 개수가 몇십 개씩 끊어진다는 거야. 5개씩 그래도 끊어지면 되고 5개씩 끊어진다는 거지, 그치? 맞니? 자, 그러면 5개씩 끊어서 5p개만큼 됐다고 해보자. 5p개만큼. 그럼 첫 번째 여기 이 줄이 몇 개 있어? p개만큼 있겠죠. 얘도 몇 개만큼 있겠어? p개만큼 있겠죠. 얘는 몇 개만큼 있겠어? p개. 얘도 p개만큼. 얘도 p개만큼 있겠죠. 괜찮니?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해볼게. 여기가 만약에 p에다가 2를 대입했다라고 해보자.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10까지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가 나누기 5를 하게 되면 각각의 줄이 2개씩, 항이 2개씩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지.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2의 1제곱까지 곱한 것들을 다 뭐하겠다? 결국은 더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는 5p개가 있어. 얘를 5로 나누게 되면 뭐만큼? p개만큼 있다는 거지. 각각의 줄에 항이 몇 개씩? p개씩 있다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치?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얘는 1 곱하기 2의 몇 제곱이래? p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래야 p개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럼 두 번째는 2 곱하기 2의 p 마이너스 1제곱 얘는 3 곱하기 2의 p 마이너스 1제곱 4 곱하기 2의 p하고 마이너스 1제곱 5 곱하기 2의 p 마이너스 1제곱 이것들을 다 더했더니 걔가 이거라는 거잖아. 알았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네 다 더하면 몇? 15. 그럼 이렇게 생각하자. 15 곱하기 15 곱하기 2의 1제곱 15 곱하기 2의 p하고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보는 게 깔끔하잖아. 그치? 얘네를 다 더한다고 했을 때 2로 묶을 수 있고 얘네를 다 더한다고 했을 때 2의 p 마이너스 1제곱으로 묶을 수 있으니까. 그치? 그러면 시연아 무슨 세열이 돼버렸어? 등비수열이 돼버렸죠. 그쵸? 자, 그럼 동현아 당연히 첫 번째 15로 다 묶어버리자. 그리고 등비수열에 합을 갈 건데 공비가 2니까 2하고 마이너스 1 괜찮아? 자, 15로 묶었을 때 시연아 첫 번째 항이 몇이야? 1이죠. 그치? 1이죠. 그다음에 공비에 항의 개수 몇 개 있어 시연아? p 마이너스 아니지? p개. 그렇지. 1이 p의 0제곱이겠죠. 항의 개수는 p개가 되고 마이너스 1 얘가 뭐가 되는 거야? 1905가 되는 거죠. 병에 따랐어? 이거 항의 개수 p개인 거 이해되지? 그치? 그래서 내가 너네 등비수열의 공식 알려줄 때 이거 기억나지?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여기서 얘가 그냥 단순하게 n이 아니라 뭐의 개수라고 했지? 항의 개수라고 누누이 얘기했죠. 그쵸? 맞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래. 여기에 낚이지 마. 무조건 항의 개수를 판단해야 돼. 알겠죠? 자, 뭐 계산합시다. 계산하게 되면 15 약분되나요? 127. 127? 그러면 P는 7이겠네, 그치? 맞아? 답 5번이겠죠. 네, 필기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네 좀 편하게 보라고 다 나열하긴 했지만 그냥 눈으로 좀 암산이 되면 이게 바로 떠오르겠지, 그쵸? 그치? 쉽진 않겠지. 자, 그 다음 체크했으면은 1765번으로 넘어가자. 그러면 넘어가도 돼? 시간이 넘어가도 돼? 네. 오케이. 자, 지우고 할게요.
자, 1765 볼게요. 자, 첫 번째 항이 1이고요. 자, 두 번째 항이 2라고 돼 있나? 오케이. 자, 그런데 항의 관계식이 조금 더럽죠. 자, n 플러스 2번째 항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자, a n번째 분의 a n 플러스 1번째 더하기 1 이렇게 좀 더럽게 나와 있죠. 맞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돼 있네. 자, 첫 번째, 네 번째 항이 2인지, 두 번째, 규칙성이 5개인지, 디귿은, 자, 첫 번째부터 100번째까지 더한 거랑 짝수 번째끼리만 더한 거랑 같은지 확인하라고 돼 있죠. 맞아요? 그러면 짝수 번째까지만 더했을 때 같다는 거는 0이 조금 섞여 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쵸? 만약에 성립하면. 자, 뭐, 이거 정말 못 할 수가 없어. 너가 다 해야 돼. 자, 세 번째 한 거 하자. 자, 세 번째 한 거 하자. 그럼 어떻게 돼? 밑에 게 그 전전항이니까 1하고 2 더하기 1 뭐가 돼? 3. 자, 네 번째 한 거 하자. 자, 네 번째 항은 2에 3하고 더하기 1 뭐가 돼버려? 2 이렇게 돼버리겠죠. 괜찮아요? 기억 뭐가 돼버려? 통과 이렇게 되겠네. 자, 다섯 번째 항 보여보자. 다섯 번째 항은 2 대입하니까 2분의 뭐가 돼? 아이고 아니죠. 세 번째 대입이네. 3분의 3 2 더하기 1 여기 2 더하기 1 자기 1이네. 자, 돌아가 버렸다. 그쵸? 맞아요? 여섯 번째 항 보여볼까? 그러나? 그냥 자, 여섯 번째 항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 네 번째를 분모로 보내고 그 다음에 1 더하기 1이니까 또 1이 되겠네. 한 번만 더 해볼게. 자, 일곱 번째 한번 해보자. 1이 분모로 가니까 1, 그 다음에 1 더하기 1이니까 뭐가 돼버려? 2 이렇게 돼버리죠. 맞습니까? 자, 그럼 규칙성 확인해보자. 1, 2, 그 다음에 3, 2, 이렇게 1 끊기겠지 이렇게. 그치? 맞아? 1, 2, 3, 2, 1 다시 1, 2, 3, 2, 1 이렇게 되겠지.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기억 통과죠? 기억 통과고 니은도 확인했죠 시험에. 그치? 니은도 규칙성 5개인 거 확인했죠? 자, 근데 디귿이 1000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당연히 안 되지 않니? 왜냐면은, 봐봐, 얘들아, 짝수 번째나 홀수 번째, 뭐 음수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0이 들어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치? 다 어쨌든 자연수죠. 그쵸? 그럼 100번째까지 다 더한 거랑 짝수 번째 다 더한 거랑 당연히 크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죠. 그쵸? 아닌가? 아니구나. 짝수 번째를 100개 더하는 거네? 그럼 이거 확인해 봐야겠다. 소리. 디귿 다시 보자. 자, 디귿. 얘는 자연수. 자, 첫 번째부터 볼 때 생각해보자. 1, 2, 3, 2, 1이 결국은 몇 개 반복하는 거야? 요게 20번 반복하는 거잖아. 그치? 맞아? 짝수 번째만 보자. 짝수 번째만 보면은 2,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6. 6 맞나? 6. 그 다음 몇일까? 8번째 항이 몇일까? 3. 10번째 항 몇일까? 10번째 1? 이렇게 되지.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여덟 번째, 10번째. 그치? 형님 괜찮아? 자, 이 두 개 있는 거 확인되고 1도 두 개 있고 똑같네. 그러면 디귿에서 말하는 좌변은 첫 번째부터 100번째까지 더하는 거고 얘는 두 번째부터 200번째까지 짝수만 더하는 거잖아. 그럼 얘도 몇 개가 돌아? 20번 도는 거죠. 맞아요? 그럼 둘이 합 같겠네. 그치? 둘이 3이 되겠지. 넘어갑시다. 자, 넘어가서 자, 몇 번 볼 거냐면요. 자, 1766번 보겠습니다. 자, 수열과 수열의 합이 동시에 나와 있는 조건.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어려운 게 이게 만약에 얘들아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이라고 나와 있었으면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쵸? 근데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 그냥 수열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지. 그치? 자, 어쨌든 보면은 자, 첫 번째 항이 1이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이 자, 뭐라고 돼 있냐? 2배의 자,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라고 돼 있어? 자, n번째 항까지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럼 뭐 굳이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2배의 sn 뭐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런데 k번째 항이 162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k값은 이라고 돼 있네. 좀 짜증나네요. 그쵸? 자,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배웠을 때 이거 두 가지 기억해? 첫 번째 항은 우리가 S1으로 구하고 n번째 항이라고
마이너스 이렇게 구한다고 했었지, 그치? 자, 근데 우리가 등비 수열하고 등차 수열에서는 이 공식 쓰니? 시연아? 사실 잘 안 쓰죠, 그쵸? 하지만 내가 이거 설명할 때 뭐라고 말했냐? 등비 수열과 등차 수열에 대해서 배우긴 하지만 이 조건은 모든 수열의 합에 대해서 다 성립할 수 있다고 했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am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이렇게 정해도 돼? sm 플러스 1 마이너스 sm 이렇게 봐도 돼? 이렇게 갈 수 있죠, 그쵸?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대입해주면 얘가 이렇게 되겠네? sm 플러스 1 마이너스 sn이라고 하는 거는 2하고 sm 뭐 이렇게 되는 거네, 그치? 자, 그럼 sm 플러스 1은 뭐가 돼버려? 아, 3의 sn 뭐 이렇게도 조건을 찾을 수 있겠네, 그치? 얘를 써먹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해되셨어요? 자, 근데 문제는 사실은 이제 뭐라고 돼 있어? 뭐 AK가 160인 거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보다는 그냥 주어진 식을 조금 더 노가다로 활용하는 게 좋긴 할 것 같아. 자, 일단 요건 지울게요, 그냥. 그냥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다 보여준 거고. 자,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자, 그럼 1부터 대입해보자. 그러면 두 번째 항은 2배 곱하기 결국 첫 번째 항이 되겠죠. S1은 A1하고 똑같으니까, 그치? 그럼 얘 몇이야? 2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세 번째 항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될까? 자, 결국은 2배의 A1 그리고 더하기 A2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돼? 자, 1하고 2 더할 거 아니야, 그치? 맞아? 그럼 2 곱하기 3이니까 6 뭐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따라하니? 자, 그럼 네 번째 항 찾을까? 네 번째 항은 2 곱하기 뭐가 되겠어? 1하고 2하고 6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뭐가 될까? 18 뭐 이렇게 되겠네. 그치? 맞아요? 이런 식으로 직접 찾는 게 좋다라는 거야. 죄송한데 수업 잠깐만 끊을게요. 죄송해요. 영어랑 상담을 했다. 어머님 시현이가 지금 공부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 왜? 자, 시작합시다. 자, 보도록 할게요. 1771번. 저번 시간에 내가 이거랑 비슷한 거 했었죠? 맞습니까? 몇 번이었냐면, 1752번인가? 그 이제 조 나누는 거 했었잖아요, 그치?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거에, 이제 경우의 수에 이제 관한 내용이거든? 그래서 지금 한번 좀 따져보려고 해. 1771번 보자. 자, 지금 어떤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 모두가 서로 한 번씩 압수한다고 한다. 자, 이때 n명의 사람이 압수한 총 횟수를 an이라고 할 때 an과 an 플러스 1 사이에 관계식 구해라. an과 an 플러스 1 사이에 관계식 구해라. 뭐 이렇게 돼 있죠. 단, 자, n은 2보다 커야 된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당연하죠, 그렇죠? 우리 압수는 최소한 몇 명 있어야 돼? 2명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럼 2명부터 한번 해보자. 자, 2명일 때 보자. 그럼 시연아, A2는 몇이야? 1이죠. 1. AB가 앞서나 BA가 앞서나, 그치? 자, 그 다음에 3명일 때 한번 생각해보자. 3명일 때. 3명일 때 어떻게 될까? 자, 이렇게 생각하자. 자, 우리 봐봐. 3명에서 반드시 앞서는 2명이서 하잖아, 그치? 그럼 2명을 선택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 첫 번째 앞서할 대상을 3명 중에 한 명 선택하고 두 번째 앞서할 대상을 2명 중에 하나 선택할래. 맞니? 자, 근데 해찬이랑 나랑 악수하나, 나랑 해찬이랑 악수하나 똑같잖아, 그치? 내가 3 곱하기 2 했다는 거는 악수하는 순서가 있다는 거지, 그치? 이 순서가 사실 중요하니?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로 나누자? 악수를 하는 인원수만큼 나눠주자. 괜찮아요? 그럼 몇 개가 돼? 3가지가 되겠죠?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쓴 식 자체를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지, 결국은? 일반화하면 되는 거죠. 맞아? 일반화하는 거지. 자, 근데 문제에서 정확히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니까 우리 분명 이미 얘를 이제 알아챘단 말이에요. 얘는 AN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알았어요. 2분의 N-1이구나. 이렇게 판단돼버린 거잖아, 그치? 사실.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야?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의 관계식을 알고 싶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치? 어쩔 수 없죠, 그치? 그럼 내가 뭐 해볼 거냐면 A의 N 플러스 1번째로 한번 보여볼게. 그럼 시연아, 2분의 분자에 뭐 대입해야 돼? N하고
n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지, 그렇죠? 얘들 사이 모든 관계는 이제 그걸 판단하는 거죠, 맞니? 자, 그럼 전개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2분의 n 제곱 마이너스 n 이렇게 되고, 자, 이 새끼는 뭐가 돼? 2분의 n 제곱에 더하기 n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자, n번째 항에서 n 플러스 1번째 항이 되려면 시연아 몇 n만큼 커져야 돼? 1n만큼 커지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아, 그럼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자, a, n이 n 플러스 1번째가 되려면은 여기다 뭐만큼? n만큼 더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하겠죠. 괜찮아요? 자, 몇 번이 되는 거야? 2번이 되는 거지, 그렇지? 일단 이 악수하는 경우에 수고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뭐 오랜만에 순혈조합이라는 개념을 까먹을 수는 있겠지만 중등 과정에서도 충분히 유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마이크쌤이랑 이제 순열이라는 걸 배웠고 조합이라는 걸 배웠어. 순열은 순서가 중요하고 조합은 순서가 필요 없이 그냥 뽑는 거거든요. 이거 다 언제 썼다? 중학교 때 했던 개념이라고 했죠. 저번 시간에 내가 뭐라고 말했어? 청부당번 2명 뽑는 거랑 반장하고 부반장 뽑는 거랑 이미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순열과 조합이라는 건. 자, 그래서 밑에는 그냥 여러분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걸 볼게요. 피보나치 수열이 뭐냐? 자, 그 전과 전전항을 더해서 다음 항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지. 자, 내가 임의로 만들어 볼게. 한번 봐봐. 1이라는 숫자를 써봤어. 첫 번째 항 1이고 두 번째 항 1이야. 괜찮니? 그럼 세 번째 항이 2인 거야. 얘는 3인 거야. 얘는 5인 거야. 얘는 8인 거야. 얘는 13인 거야. 어떤 규칙인지 보여? 그쵸? 앞에 거 두 개를 더한 게 그 다음 항이 되겠죠. 맞아요? 앞에 거 두 개 더한 게 그 다음 항이 되겠죠. 맞습니까? 우리가 이런 수열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 이게 수열이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규칙을 만들면 그게 수열이라고 했잖아. 우리 옛날에 개미 수열 우리가 장난쳤던 것처럼, 그치? 맞아? 자, 얘도 그런 수열 중 하나인데, 자, 지금 보니까 피보나치 수열에서는 노골적으로 말해. 규칙성을 찾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수를 정말 나열해서 항을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자, 그래서 지금 1774번 볼게. 자, 1774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어? 아까 제가 썼던 것처럼 첫 번째 항은 1이라고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도 1이라고 돼 있죠. 괜찮니? 자, 그 상태에서 뭐라고 돼 있어? m 플러스 2번째 항은 m 플러스 1번째 항에 n번째를 더하면 된다. 이게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방금 내가 나열했던 거잖아, 그치? 나열해보자. 1, 그 다음 몇이야? 2, 그 다음 3, 그 다음 뭐야? 5, 그 다음 8, 그 다음 13, 그 다음 21 이렇게 커지는 거죠. 아니? 자, 몇 번째 항 찾고 싶다고 했어요? 6번째 항 찾고 싶다고 했으니까 다음 8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14번 오늘 마지막이네요. 시간 좀 여유있네. 그러면 증명 간단하게 몇 개만 좀 해볼게요. 알겠죠? 자, 177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77번. 자,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주어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서로 다른 n개의 직선이 같은 평면 위에 놓여 있다. 이 직선들은 자, 만들어지는 모든 교점의 수를 an이라고 할 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돼 있죠. 자, 가나 조건 보니까 평행은 직선 없고요. 한 점에서 만나는 건 더더욱 없다라고 돼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교점의 개수가 궁금하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치? 이게 둘 중 하나거든, 얘들아. 공간이 몇 개로 쪼개졌냐를 물어볼 때가 있고 교점이 몇 개 생겼냐를 물어볼 때가 있거든. 근데 지금 보면은 1779번이 제가 아까 말했던 쪼개지는 공간이 몇 개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맞아, 시연아?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냐? n개의 직선에 의해 나누어지는 영역의 개수라고 돼 있으니까. 이해되니? 자, 그러면 나는 77번도 해보고 79번도 한번 해볼게. 괜찮니? 자, 보자. 첫 번째. 자, 일단은 교점이 생기려면 최소한 n은 몇 개가 돼야 돼? 직선 두 개가 돼야 돼요. 그쵸? 이렇게 두 개가 됐을 때 시하나 A2는 몇이야? 교점 하나. 그치? 자, 그 다음에 얘가 세 개일 때는 하나, 둘, 셋.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죠. 맞습니까? 교점 몇 개? 세 개. 자, 그 다음에 n의 사용사 해보자. 자, 그게 어떻게 그려야 돼? 하나, 둘, 셋. 세 개까지는 최대가 되고 여기서 네 개째가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하나의 직선이 모든 직선을 다 지나가야 돼. 알겠니? 이런 식으로 교차해서. 자, 그럼 교점 생각해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몇 개가 돼? 6개가 되죠. 규칙 확인하자. 몇만큼 커졌지, 시아나? 그 다음 몇만큼 커졌어? 3만큼 커졌어. 종현아, 그 다음 몇만큼 커질까? 4만큼 커지죠. 맞니? 자, 그럼 우리 생각을 해보자.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아까 뭐라고 말했어? 하나의 직선이 모든 직선을 다 지나가야 된다고 했죠, 반드시. 그치?
그러면 봐봐. 내가 직선 하나 추가하기 전에 원래 남아있던 직선이 몇 개였어? 3개였죠. 그 직선을 반드시 하나씩은 지나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교점 몇 개 생겨? 3개 생기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 직선 4개 그렸잖아요, 그치? 그럼 이 다음에 그릴 새로운 하나의 직선은 이 4개의 직선을 다 교차점이 겹치지 않게 지나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나머지 하나 5번째 그릴 건데, 자, 여기서 시원 이렇게 지나가면 돼, 안 돼? 그렇지. 3개의 직선을 한 점에서 만나면 안 되잖아. 반드시 2개의 직선만 만나는 교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있던 직선의 개수만큼 뭐가 늘어나? 교점의 개수가 늘어날 거야.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얘는 결국 어떻게 돼? 문제에서 찾고 싶은 게 뭐야? 관계식을 찾고 싶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치? 그럼 얘는 뭐가 돼? 자, an 플러스 1번째가 되려면 원래 an의 개수에다가 뭐라고 했어? 직전 항의 직선의 개수만큼 추가된다고 했지. 이 n이라는 게 현재 직선의 개수 말하는 거잖아요. 그치? 맞아? 그게 추가가 된다고. 이해되셨어요? 자, 내가 다섯 번째 항 구하기 위해서는 직전의 점의 개수에다가 그 직선의 개수까지 추가를 더하면 된다고.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몇 번이 될까? 3번이 되나요? 그렇죠? 3번이 되죠? 자, 이렇게 점의 개수에 대한 규칙성을 찾아봤고, 그러면 넘어가서 바로 79번으로 넘어가서 시연아, 이번에는 뭐의 개수라고 했죠? 영역의 개수라고 했죠? 이번엔 영역의 개수라고 우리가 판단해보자. 자, 지울게. 이거 그냥 다 똑같은데 지울게. 자, 그러면 얘는 이거 잘 봐. 첫 번째 항도 있네, 당연히. 그치? 직선이 하나만 가지로 평면을 쪼갤 수 있잖아요. 그치? 자, 그렇게 되면 시연아, 자, 직선 하나로는 몇 개로 쪼개졌어? 2개로 쪼개졌고, 얘는 당연히 4개로 쪼개졌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로 쪼개졌어요. 괜찮아요? 자, 4개짜리 보자. 하나, 둘, 셋. 그리고 아까 어떤 식으로? 요렇게 지나갔죠. 맞습니까? 자, 직선의, 봐봐. 영역의 개수 확인해보자. 1, 2, 3, 4, 5, 6, 7, 8, 9, 10, 11. 이렇게 쪼개지죠. 맞습니까?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네 번째가 11이 되겠네. 자, 규칙상 확인해볼까? 자, 몇 개 늘어났죠? 2개. 몇 개 늘어났죠? 3개. 몇 개 늘어났죠? 4개. 또 뻔한 식이 되었네요. 그렇죠? 맞아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10번째 구하라고 돼 있네. 제가 더하면 될까요? 그래서 이제 뭐 외울 건 아니겠지만, 직선에 의해서 생기는 교점의 최대 개수랑 영역의 최대 개수는 규칙성이 똑같다는 거. 그렇다고 시연아, 개수까지 똑같진 않죠, 그쵸? 근데 규칙성이 똑같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1781번을 뺄게. 1781. 왜냐면은 첫 번째 줄 끝에 도현아 무슨 분 한다 돼 있어? 첫 번째 줄 끝에. 첫 번째 줄 맨 끝에 3대2로 뭐라고 돼 있어? 네. 너네 교육 과정에서 외분이 없어요. 마이클쌤이랑은 외분 배웠을 거야, 그치?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좀 다른 얘기 하자면 우리 교육과정, 고1 때 교육과정이 조금 개편됐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데 단원의 순서가 조금 바뀌거나 아니면 행렬이라는 과목이 새롭게 들어가거나, 그치?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내분이 뭐냐면은 두 점 사이를 안에서 쪼갠다 이런 개념이고요. 외분점은 바깥 외자를 써서 바깥 지점에서 내가 두 성분을 쪼개겠다 뭐 이런 말이거든, 그치? 근데 교육과정 얘기가 날라갔어. 뭘 배우는 거야 도대체? 날라갔어요. 그럼 너네도 해야 될 거야. 우리 생각할 때 내분점, 외분점 둘 다 꼭 나쁘진 않거든. 물론 내분점이 더 꿀이긴 해요. 그래서 외분점 하나 들어간다고 뭐 인생이 뭐 더 빡세지거나 그렇지 않잖아, 그치? 그 대신 너네가 확률과 통계에서 지금 선배들이 배우는 교육과정보다 한 단원이 더 많아졌어. 왜냐면 수능 공통 과목이 됐잖아요, 그치?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어렵게 하려고 하나가 더 추가됐어. 자, 아무튼 뭐 81번 빼고요. 그 다음에 또 시안이한테 물어보면 81번 하라고 하겠지, 그치? 그치, 시안아? 말없이 끄덕끄덕이기만 하고 있군. 좋습니다. 자, 볼게요. 1782번 보자. 자, 1782번 보면은 다음과 같이 정사각형을 가로 방향으로 세등분하여 도형 1을 만들었고 세로 방향으로 삼등분하여 도형 2를 만들었다. 이렇게 도형 1을 번갈아가며 계속 붙였을 때 아래와 같은 도형을 만든다. 그림과 같이 첫 번째 이어붙인 도형 1의 맨 왼쪽 이 꼭지점을 A라고 하고
도형 1의 개수와 도형 2의 개수를 합하여 n개 붙여 만든 도형의 맨 b라고 하겠다. 자, 이렇게 자 A부터 Bn까지 선을 따라 최단거리로 가는 경로의 수를 AN이라고 할 때 와, 뭔 말인지는 알겠죠? 그냥 뭔 말인지는 알겠지? 그냥 이렇게 쪼개진 새끼랑 이렇게 쪼개진 새끼를 교차해서 이어붙이겠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대각선 끝에부터 대각선 끝까지 최단거리를 구하는 경우의 수를 보겠다. 뭐 이 뜻이겠죠? 괜찮니? 그냥 볼게 그냥. 얘들아, 근데 이 지금 수열의 기납적이라는 게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가 머리를 굴리기보다는 노가다를 좀 더 많이 하는 케이스가 많죠, 사실은. 그치? 맞아?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수능에서도 노가다를 하는 문제가 꽤 나옵니다. 내가 다음 시간에 수능 문제 하나 보여줄게. 알겠지? 자,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보자. 이렇게 생겼네. 첫 번째 보니까 자, 하나 딱 설치했어. 자, 그리고 이렇게 생겼대. 그랬더니 여기를 B1이라고 하고 여기를 A라고 하겠대. 자, 이때 여기 B1까지의 최단거리를 구하는 게 A1이라고 되어있죠. 맞습니까? 자, 그럼 이거 얘들아 최단거리 구하는 방법 알아? 모른다 했대. 모르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자. 아래 잠깐 봐봐. 내가 다른 케이스이긴 한데 자, 여기 세 개, 여기 세 개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알겠지? 자, 그러면은 내가 오른쪽으로 반드시 세 칸을 가야 돼. 위 방향으로 반드시 세 칸 가야 되잖아. 그치? 맞아? 그러면 했잖아.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최단거리는 지금 이 노란색 세 개와 파란색 세 개를 자리를 바꾸면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뭐 파파파 이렇게 갈 수 있겠지만 노파 노노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화살표 6개의 순서를 바꾸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뭐 할 수 있겠어? 경우의 수 찾을 수 있겠죠. 맞지? 자, 혹시 마이콜쌤이랑 할 때 이렇게 최단거리 길찾기 해봤어? 해봤어도 기억 안 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았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생각하자. 그러면 우리는 화살표를 나열할 수 있는 자리가 6개 있다고 할게. 그러면 내가 했잖아. 여기서 노란색이 들어갈 자리 3개만 선택해 주면은 나머지 파란색은 그냥 여기다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 6개의 자리 중에 3자리를 선택하면 되는 거지. 3자리를 선택해서 노란색을 순서대로 나열할 필요 있어 없어 시원아? 없어. 왜냐면 이미 다 똑같은 화살표이기 때문에 첫 번째 노란색, 두 번째 노란색, 세 번째 노란색 이렇게 순서를 가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치? 그럼 우리가 6C3이라는 개념, 이 조합의 개념을 쓰면 돼. 6개 중에 3개를 선택한다 이런 뜻이야. 조합. 기억나? 했잖아? 자, 그러면 6C3으로 끝낼 수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얘는 봐봐. 자, 내가 여기를 최단거리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요. 어떻게 가야 돼? 아래로 3칸 가거나 아니면은 오른쪽으로 1칸 가거나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치? 그럼 우린 총 4개 중에서 자, 오른쪽으로 갈 화살표 하나만 들어갈 자리 선택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뭐가 돼? 4, C,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조합 개념 알고 있죠? 괜찮아요? 내가 예전에 저번 시간에 조합 설명할 때 모를까봐 다 하나하나 풀어 설명하긴 했는데 지금은 그냥 설명할게. 괜찮아?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될 거야. 자, 직접 해보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거보다 더 쉬운 버전이 있어. 뭐냐면은 이것 때문에 수업 좀 길어지겠다 생각보다. 자, 내가 A라는 지점에서부터 B 지점까지 가려고 해. 그러면 A서부터 B를 포함하는 정사각형 혹은 직사각형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시작점부터 가장 오른쪽까지, 시작점부터 가장 위쪽 방향까지 꼭지점마다 1을 써주는 거야. 이런 계산 없이 바로 계산하는 방법이야.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지점을 첫 번째로 갈 거야. 그럼 내가 이 지점을 가기 위해서는 밑에서 올라가거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 전 칸에 있는 숫자 2개를 더해주면 그게 경우의 수가 돼. 그럼 내가 여길 가고 싶다? 그럼 2 하나, 1 하나 더해서 3 되겠지. 여길 가고 싶다? 3 하나, 1 하나 더해서 4가 되겠죠. 괜찮니? 자, 내가 여길 가고 싶다? 그럼 여기 몇이야? 3 되겠죠. 1 하나, 2 하나. 여기 가고 싶다? 1 하나, 3 하나, 4. 괜찮니? 여길 가고 싶다? 3 하나, 3 하나, 6. 여길 가고 싶다? 4 하나, 6 하나, 10.
여기도 10. 돌리다 하면 20 이렇게 되겠지. 얘들아, 육시상 계산하는 방법이 뭐야? 6 곱하기 5 곱하기 3에다가 4에다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그쵸? 계산하면 20 똑같아요. 알겠죠?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본 적 있죠? 기억을 못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치? 그럼 얘도 그렇게 가보자. 얘도 그렇게 가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네? 자, 봐봐. 내가 여기서 B까지 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아래로 갈 때마다 꼭지점 하나씩 1씩 써주고, 자, 오른쪽으로 갈 때 끝에 1 써주는 거죠. 그쵸? 자, 1 더하니까 2, 여기는 3, 여기는 4,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이 조합이라는 개념 알면 얘가 더 편하겠네요. 그쵸?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도형 자체가 단순하잖아요. 그치? 이게 어디서 빛을 발하냐면은, 갑자기 여기 도로공사를 해서 찢어졌대, 이렇게. 뭐 이런 거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할 때는 더셈 뺄셈에서 푸는 게 좀 더 빠르다는 거야, 조합보다는. 왜냐면 이런 거 같은, 이게 잘린 경우에는 최단거리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특정 포인트를 찝어서 예를 들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야 최단거리가 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근데 그 최단거리를 찾는 이 중간 지점 찾는 게 좀 빡세거든? 문제가 좀 고난이도가 될수록. 근데 만약에 저 1111로 하게 되면요. 이게 잘려있든, 뭐 연결돼 있든, 뭐 돌아서 가야 되든 무조건 다 성립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울수록 저 방법이 더 심플하긴 해요. 근데 나는 지금은 저 숫자를 써서 더하는 경우의 수 방법을 한번 해볼게. 알겠죠? 아직 너네가 나한테 이제 확률과 통계를 제대로 배우지 않았으니까. 알았지? 자, 그럼 이제 뭐 어쨌든 A1까지 경우의 수가 4개라는 거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서 이번에는 뭐가 추가돼? 세로선이 2개가 추가되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럼 봐봐. 1 찍어볼게. 정치적인 발언은 아닙니다. 알겠죠? 그냥 2를 찍어본다는 뜻입니다. 1. 자, 이렇게 되겠죠? 내가 뭐라고 했어? 내가 A에서 어디까지 갈 거야? P, B2까지 갈 건데, 최단거리로 가는 방향의 끝마다, 꼭지점마다 찍 거라고 했죠? 맞니? 자, 갑니다. 자, 여기 몇이야? 2 맞아요? 여기 3 맞아요? 여기 4 맞아요? 그럼 여기 더하면 몇이야? 5, 여기 더하면 몇이야? 6, 여기 더하면 몇이야? 7. 괜찮아?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정석대로 풀었다고 해보자. 얘는 긴 화살표고 얘는 작은 화살표인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이거부터 고민한다 이거지. 근데 111을 써서 꼭지점마다 숫자를 더하게 되면 그런 거 다 거르고 문제 풀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이런 것도 나와. 길게 있어. 길게 쪼개져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쌓아서 최단거리 구하라고 하잖아. 근데 갑자기 왜 그럼? 여기는 이렇게 잘라. 이렇게 자르고 막 여기 이렇게 잘라서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단거리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럼 어려운 게 뭔지 알아? 이게 왜 어렵냐면 봐봐. 내가 그러면 시연아 여기서 여기까지 최단거리로 가고 싶어. 자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그치? 맞니? 근데 가끔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것도 최단이 되는 케이스가 있어. 이건 아니야. 이건 내가 그림 잘못 그린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크로스로 나오게 되면 이건 진짜 111이 훨씬 편해. 이런 것도나 원이 있어. 동서남북마다 이제 점이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태어나버리는 것이. 이랬어. 이런 것도 있어. 그럼 물어보자. 이렇게 되는 거 봐봐. 그럼 봐봐. 이렇게 최단거리 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문제는 이것도 최단거리다. 하나, 둘, 셋. 이렇게도 최단거리가 돼. 거리상으로는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좀 복잡해진다. 이거 지금. 그럼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한 걸 이용해서 두 번째 항을 구하게 되면 두 번째 항은 7개. 자, 규칙성 제대로 판단하려면 우리가 하나 더 해보는 게 좋겠죠. 맞습니까? 자, 하나 더 할 때 시간은 어려운 거 없어. 그냥 이어서 가면 되겠지. 그치? 이어서 가서 이번에는 이렇게 가겠죠. 자, 그럼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봐봐. 여기 1도 찍잖아. 그치? 맞아요? 그럼 잘 봐. 여기만 조심하자. 여기서 여기 내려오면 시간 몇 개야? 그냥 한 개. 그치? 왜냐면 여기 왼쪽 길을 먹거든. 그치? 여기도 한 개. 미친. 한 개. 그치? 그럼 여기 7 이렇게 되지. 그럼 여기 몇이야? 8, 9, 10. 등차수가 이거네. 맞아요? 그럼 내가 한 조각 쌓일 때마다 몇 개씩? 3개씩 늘어나고 있는 거지.
그럼 무슨 수를 됐어? 등차 수를 됐으니까 나머지 할 수 있죠? 자, 그럼 어쨌든 세 번째랑 일곱 번째랑 뭐하래? 세 번째랑은 10이 될 거고 일곱 번째랑은 동현아 공차가 몇 개만큼 늘어나면 돼? 4개만큼 늘어나면 되죠, 그렇죠? 그럼 10이 늘어나니까 22가 되고 답은 32, 4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 정도 할까?